자, 만화도 다른 예술들과 마찬가지로 만화만의 고유의 개성을 가진 연출 문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미학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시간, 작가 한 명을 두고 그 작가의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임나훈 작가님 그리고 최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름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화 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얘기돼 있고 뒤에 무슨 글자를 붙일지를 못 정했어요. 뭐 청, 관, 소, 뭐 오만가 실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마 팟캐스트 올라갈 때는 정해져 있지 않을까.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태고 원래는 저희가 녹음실을 3시간을 빌려요. 이런 거 녹음할 때. 그런데 이번 달부터 1시간 녹음할 때 녹음 비용이 올랐어. 그래서 2시간 반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자기 소개랑 같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임나훈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임나훈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만화랑 일러스트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곤양일기라는 일상 만화책 하나랑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단편 만화집 하나 내고 네. 이제 뭐 소소한 일거리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독립 출판 만화 쪽에서 굉장히 핫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모르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야 평정심을 완전- 하죠. 핫한 거 맞아요? 완전 라이징 스타죠. 네. 그래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그 새 작품도 다 잘 봤어요. 아, 너무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최재훈 작가님. 아, 네. 소개는 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요즘 근황 어떠신지. 너무 바빠 보이세요. 저는 우선 최지현이라고 하고요. 요즘 바쁘긴 한데 네. 그 사실은 이렇게 올해 약간 커머셜하고 좀 이렇게 클라이언트 잡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네. 최근에는 이제 만화랑 그림책이랑 이제 약간 스토리가 있는 거 중심으로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네. 한 장 딱 하는 것보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정신없고 뺏기는 건 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기 전에 이미 약속이 됐었던 거라서 나올 수밖에 없지. 제가 그날 그 치킨까지 조공하면서 나와주세요. 아, 맞아. 이렇게 그렇죠. 치킨 네. 먹었었어. 치킨 조공에 낚이셨어요 두 분 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들이 작가라면 만화가라면 좀 해보고 싶은 얘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전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하면서도 제가 이래서 내 작품 만들 때 내가 이런 요소를 이렇게 썼구나라고 좀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정한 작가는 이와키 히토시라는 작가입니다. 우리한테는 기생수로 유명한 작가죠. 그리고 최근에도 히스토리에라는 작품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이 작품 선정에 있어서는 최재훈 작가님이 작품을 선정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왜 이 작품을 제일 먼저 하자고 하셨는지. 제가 우선 처음에 이제 인수 작가님이랑 네네. 그리고 나훈 작가님이랑도 같이 뭐 러프하게 하긴 했었는데 네. 뭐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 내에서 웹툰을 포함해서 그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만화 미학, 그러니까 만화의 도구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그거를 선보이는 어떤 매체가 있냐라고 하면은 최소한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뭐 예를 들면 이론서로 치면은 일본의 만화 원론, 만화의 시간, 그리고 뭐 미국으로 치면 저기 만화의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일 제목이 있긴 한데 뭐 만화의 역사 이런 책도 있고. 그렇죠. 만화 역사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지역, 그 나라 안에서의 특성이 되게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만화의 시간 같은 것도 만화 이해 맞아. 스콧 맥클라우드 만화 이해 만화 시간 아니라. 근데 만화 이해 같은 거는 굉장히 어떤 도구와 형태, 이미지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 게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건 서사 중심으로 좀 이론이 발달해 온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좋은 만화라는 건 기분 좋게 두 개 섞이기 마련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만화를 정말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 문화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학적으로 얼마나 탐구 있게 깊이 있게 다뤄지고 하냐면 그 아쉬움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NHK나 이런 공영방송에서 최근에는 되게 예전에는 이제 그 망가 야화라고 해서 만화 평론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예를 들면은 근데 만화 평론가랑 진행자가 이 만화 재밌어요라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연예인을 한 명 불러요. 그 예를 들면 이토준지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약간 잘 모르는 평론가랑 진행자가 그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면 아이유 이런 애들이 와서 이토준지에 관한 얘기를 하죠. 왜 좋아하는지. 그러면 약간 시청률도 올라가고 좀 이런 세팅이 있었어 옛날에 망가야와라고. 괜찮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라사오키의 이제 20세기 소년 작가가 진행을 직접 해요. 그 만화가가. 근데 그 작가가 진행하는 이제 만벤이라고 해서 만화 공부라고 해서 그게 그것도 NHK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은 그거는 우라사오키가 매회 한 작가를 계속 그냥 탐구해요. 옆에서 지켜봐요. 예를 들면 펜촉은 뭘 쓰는지 그리고 연출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이 작가들이 장인으로서 멋있기도 하지만 미학적으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작품을 다룬지도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한국 안에서도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무도 안 하고 네. 만화는 아직도 약간 마이너하고 이러니까 좀 저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만화를 좋아하니까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질문이 이제 왜 기생수냐라고 했잖아요. 네. 잠깐만 좋아요. 그러면 임나훈 작가님은 왜 이거를 할 때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치킨 하나에 넘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그때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막 정식으로 공부하고 이제 만화를 하게 된 사람이 아닌지랑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랑 이제 다른 이제 멋진 작가님들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은 저도 배울 점이 있겠다 싶어서 또 약간 아쉬운 자리일 것 나중에 이제 놓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일단은 오케이를 했죠. 근데 한국은 이제 웹툰이 아무래도 주다 보니까 만화 이러면 근데 웹툰은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장소, 시간을 따로 가지기는 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건 사실이에요. 한국이라는 만화 시장 전체 자체가. 그래서 저도 최재형 작가님 평소에 만화 관련해서 미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생각 많으신 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배울 점도 많죠. 그리고 저희도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분 다 오케이 해주셔서 저도 아주 흔쾌히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고 저는 오늘 1시간 정도 회의하면서 든 생각이 야 이거 3분기에 한 번 하기에 너무 좀 아까운데 이분들이 좀만 덜 바쁘면 좀 빨리빨리 더 한 2-3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자 어쨌든 다시 네 그렇게 약간만 해서, 근데 죄송한데 덧붙이는 말을 하자면 네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만화의 포지셔닝이 한국 대중문화 안에서 이렇게 가볍게 좀 소비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층도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균형 있게 이거를 얼만큼 미학적으로 이게 왜 훌륭하고 좋은지에 대해서 과연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처럼 큰 플랫폼에서 다뤄주고 있고 언급해주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작가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괜찮지만 정말로 이 만화가 왜 좋고 훌륭한지 미학적으로 그런 것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작품으로 가져오신 게 그 아직 안 들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네. 이와자키 히토시인데 거기서 기생수를 왜 가져오셨냐? 이게 마침 운 좋게 이제 인수 작가님이 저한테 일종의 뭐 이렇게 작품을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기생수를 골랐는데 네. 히스토리에랑 이와키 히토시죠. 네네. 왜 골랐냐면은 오늘 이제 이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전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전해지면 좋겠는데 좀 앞서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이게 엄청난 스포일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 작품을 다 이해하고 있었을 때 이 함께하는 얘기들이 전달될 거라 이제 다 읽으시면 좋겠고 왜 골랐냐면은 제가 한 중학교 한 13살, 14살 이때부터 만화랑 애니메이션을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고 많이 봤어요. 네. 지금도 집에 한 4,000권 정도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내가 만화를 볼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만화는 똑같은 책인데 빨리 보고
어떤 만화는 똑같은 책인데 똑같은 분량인데 되게 느리게 읽히고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하나씩 뜯어서 뜯어봐가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 18살, 19살 때부터 제가 너무 좀 심한 덕후라. 여기 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로 칸, 말풍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한 20대 후반 이제 30대 지나면서 네.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직도 공부할 건 많지만 이 이와키 토시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저는 이 만화 역사를 통틀어 5명 안에 드는 사람이 생각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만화 미학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화 미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만약에 0부터 100이 있다고 하면은 이 0부터 100을 다 쓰고 있는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부터 100을 다 쓴다고 해서 꼭 좋은 작품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도구가 많은 거니까. 그렇죠. 그건 도구가 그냥 도구를 많이 쓰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서사, 주제와 얼마나 잘 버무리느냐인데 그거를 완벽하게 균형 있게 하는 작가가 이 이와키 토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 작품이 몇 개 있어요. 그 원래 강력한 후보였던 왓치맨, 앨런 무어의 데이비드 기븐스가 그리고 그것도 사실 강력한 후보였는데 그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한국에서 하기엔 좀 딱딱한 측면이 있죠. 네, 너무 재미없다는 게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독자가 그걸 재밌게 읽으려면 그런 측면에서 표피적으로는 서사를 따라가되 그 안에 있는 만화 미학 도구로서 또 완벽하게 그 수면 밑에서 구동되는 그런 측면에서 재밌게 읽히기도 하면서 얘기할 것도 많은 기생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와키 토시 작품 2개를 골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와키 토시가 어떤 작가인지 약간 양력이랄까요? 그런 걸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생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와키 토시 작가는 1960년 7월 28일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어요. 85년인지 86년인지 정확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키 사이트나 뭐 일본 사이트 이런 데서 찾아봤는데 한국에선 츠바야 대치야상 역대 순위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옛날 게. 그래서 쓰레기의 바다라는 작품으로 츠바야 대치야상에서 입선을 하게 됐고 그걸로 이제 모닝이라는 잡지에서 그게 실리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2006년에 한국에서 출간된 단편집이죠. 뼈의 소리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절판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 거 있으니까 혹시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1988년부터 89년까지 모닝에서 후코가 있는 가게를 연재를 했고 총 단행본 4권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8년부터 95년까지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 이제 기생수란 작품을 이제 연재를 하고 단행본 10권을 쭉 출간하게 됐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처음부터 애프터눈에서 연재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프터눈 전신인 것 같은 모닝 오픈 증간호라는 데서 좀 연재를 하다가 1990년도에 이제 애프터눈이라는 잡지의 1호로부터 거기로 넘어와서 거기서 연재를 하게 됐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제17회 고단샤 만화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97년에는 제27회 일본에서 세이운상이라고 한국 발음하면 성운상이더라고. 이게 그해 발표되거나 완결되어지는 SF 작품한테 주는 상이더라고요. 이 상을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로 칠석의 나라, 눈의 고개, 거무의 춤, 유레카 등의 작품들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2부에 얘기할 히스토리에를 2003년부터 월간 애프터눈에서 연재를 하고 있고 2017년까지 한국에 단행본이 10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좀 텀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좀 텀이 있다가 저희가 이 작품 하기로 마음 먹고 10권을 저도 사서 다 읽고 나서 며칠 있다가 11권이 거의 2년 만에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몸이 아팠다라는 사정도 있고 좀 쉬엄쉬엄 연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제 정확하게 조사는 안 돼요. 어쨌든 그래 이 작가의 어떤 미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최종 작가님이랑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럼 기생수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드리면서 이제 기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생수란 작품은 여기 나와 있는 줄거리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예스24나 알라딘 그리고 과거에 기생수가 2개가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저게 애장판이라 불리죠. 여기서 애장판에 소개가 나와 있는 게 있고 기존의 시권까지 나왔던 기생수에 나와 있던 소개 그 두 개를 섞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워딩이 아닙니다. 여기 써놓은 거 줄거리 지금 읽어드릴 걸. 어느 날 지구에 대량으로 살포된 정체 모를 생명체 이와 함께 도처에서 인간 도살 사건이 일어난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기생물들 이들의 유전자에는 인간의 뇌를 먹고 그것의 신체에 기생하라는 당위 명령이 박혀 있다. 이 생명체들은 인간의 몸으로 파고들어 뇌를 점령하고 사람의 육체와 정신까지 집어삼킨다. 더욱이 일단 인간의 몸에 기생하면 다른 인간을 먹이려 해야 하는 본능을 가진 기생수들. 갈기갈기를 난도질을 당하고 잡아먹히는 시체들을 보며 일본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평범한 고등학생 시니치의 몸에 들어온 그의 생명체는 뇌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시니치의 오른손에 기생하게 되는데 지금 생존을 위한 두 개체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진다. 일상적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이야기. 이 책에는 공포와 사랑과 분노가 살아있다라고 줄거리가 이렇게 요약돼 있고요. 국내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반판, 애장판 나오기 전에 1998년에서 학산에서 1권이 발매됐고 그리고 애장판은 2003년부터 발매가 돼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 작품에 대한 얘기 좀 하더라도 이제 애니메이션 기생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니폰 TV에서 24화로 방영됐고 한국에서는 IP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구매를 해서. 그런데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달라요. 주인공 얼굴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고 그리고 영화 기생수도 나왔었어요. 파트 1, 2로 해서 나왔는데 2014년, 15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 역시 국내에 있는 IPTV 이런 데서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에 비하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철의 연금술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생수를 읽고 나서 혹시나 다른 컨텐츠로 변화되었을 때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고 와서 이제 기생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방송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에서 이제 성인수가 빠져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패널들도 여러 분 계시고 이래서 제 이름만 넣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기생수 얘기를 지금 일부에서 할 거고 먼저 임나온 작가님한테 여쭤보죠. 네. 기생수 보시면서 네. 어떠셨는지 뭐 작가에 대한 얘기도 괜찮고 작품에 대한 얘기도 괜찮아요. 저는 일단 저는 중학교 때 이 작품을 봤었어가지고 약간 그래도 익숙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머리가 커서 다시 보니까 이게 좀 옛날이랑 다르게 느꼈던 부분도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약간 감정적으로 더 이입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막 이렇게 막 대충 읽으면서 재밌다, 대박 재밌다, 막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살면서 봐왔던 다른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약간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도 하고 재밌었어요. 슬펐어요. 네,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이슈들 같은 것도 같이 생각나고.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기생생물이 얘기하는 게 뭐 인간이 이게 뭐지? 오히려 기생 저거다, 뭐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그거랑 관련해서 약간 그 요즘 비건에 대한 이야기도 그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계속 연관이 되면서 저거 했어요. 저는 비건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비건과 또 관계 없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가축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그쵸. 만약에 결국에는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인간들이 어떤 태도로 그 과정을 거칠 것인가. 그러면서 요즘 되게 이슈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은 항상 시간과 관계없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88년에 연재됐던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좋은 작품은 항상 이게 그 시간과 관계없이 그걸 뛰어넘는 관점이 있어서 약간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봤더니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너무 음. 재밌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졸리도 이렇게 네. 떠보면서 이렇게 잠깐 봐야지 했는데 네. 막 탈건 다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니까. 근데 그 기생수가 예전에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얘가 이제 육체가 이제 피지컬이 변형된 그림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안 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알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다들 만화책을 빌려보는 것도 난 싫었고 그 분위기가 만화방에서 다들 빌려본 항상 물어봤거든 샀냐? 물어보면 안 샀대. 그래서 그 분위기도 싫고 이래서 안 보았던 작품인데 저는 좀 반대 개념이에요.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아 저런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찾아봤죠.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만화방 말고 무슨 그 만화 카페 이런 데 가니까 제가 갈 일이 생겼는데 거의 안 갑니다. 제가 근데 한 번 갈 일이 생겼는데 기생수 1권 정도를 보고 나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때 보고 이번에 얘기가 나와서 다시 봤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사서 봤는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만화적 문법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만화로 가지고 글을 많이 쓰잖아요. 글을 많이 쓰고 만화에 관련된 이렇게 주변별의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88년 작품이면은 일본이 그때 거의 만화 피크 산업 피크였을 때거든요. 막 그런 상태였는데 저는 처음 들었던 생각은 와 이 그림으로 연재를 했구나. 1권 때 굉장했죠. 아키라. 그런 드래곤볼, 거 슬램덩크 나온 그런 때니까. 한참. 네, 그런데 와 그림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는 저도 끝까지 계속 봤거든요. 네. 앉아서 와 흡입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페이지 만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뭐 페이지를 다음 편 넘겼을 때 마지막 결 되는 장면이 나온 승전결하고 네. 결이 마지막에 나온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딱 멈춰서 표정을 보여주는 컷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때 이제 공기를 딱 멈추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라든지 그 장면을 관찰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요소 되게 좋아하거든요. 눈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서 그 눈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사람 표정을 한 2번, 3번 연달아 보여주면서 이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가 작품 어쨌든 타임라인 위에 작품을 놓는 건데 쭉 놓다가 그걸 딱 멈추는 그 장단을 멈추는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예전엔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요새 이거 보면서 막 전에 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얘들을 타노스가 보낸 건가? 저도 근데 그 생각했어요. 타노스. 딱 1편에 처음에 나오잖아요. 뭐 네. 사람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 뭐 이런 거 대사 보면서 타노스가 보냈나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들었고 근데 저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저는 2부에 얘기할 히스토리에를 좀 더 감명 깊게 봤어요. 기생수보다. 그래서 히스토리에 때 좀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기생수도 뭐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긴 했는데 그림이 약간 생슈어리 그 작가처럼 약간 올드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근데 이제 뒤에 최종 작가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연출적으로도 이렇게 뛰어난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다 커버하면서 넘어가고 있지 않나. 만화적으로는 뛰어나다. 근데 이제 마침 되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약간 중간 껴넣는 식으로 하나 좀 묻자면 제가 그림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쨌건 좀 그냥 좀 진짜 좀 터프하게 얘기해서 못 그렸다 이거잖아요 지금. 1권 때. 아니 사실 전반적으로 계속 그게 유지되죠. 그야말로 약간 사실 그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약간 못 그린 느낌, 뭐 필력도 그렇고 형태감은 뭐 약간 잘 유지되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실제로도 80년대 90년대 저는 80년대 물론 유년기였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 어쩌다가 우연찮게 일본에 살다 온 사람들 일본 친구들을 알게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하는 말들이 이 작가는 이 만화는 한국에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너무 잔인했으니까 그 당시에 일본 문화 개방도 안 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림은 별론데 되게 재밌을 거 한번 봐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만화를 해보면 알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만화에서 잘 그린 그림이란 건 뭘까요? 근데 어떤 얘기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걔는 그림은 참 잘 그리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야기가 아니면 그 친구는
그림은 좀 별로지만 참 재밌어 만화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림도 좋고 내용도 좋아 이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뭐 슬램덩크 작가나 베르세르크 작가 같은 경우는 그림도 유려하고 그렇잖아요. 언뜻 봤을 때. 근데 이런 거죠. 이 기생수 얘기를 할 때 그림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지망생들 중에서.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기분 들잖아요. 근데 정신 차려 보면은 그림을 신경 쓰진 않아. 그럼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최준 작가님 해주실 건데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했던 질문 잘 그린 그림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잘 그린 그림이라는 건 만화에서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림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만화에서 잘 그리는 그림이 뭘까요, 임나훈 작가님?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네. 만화는 이게 되게 어차피 이게 시작이니까 이 일종의 첫 팟캐스트로서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건 영화로도 만들 수도 있고 연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실 한 장의 그림이지만 회 안에 담을 수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야기란 건.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만화여야 해. 같은 이야기는 뭘까요? 만화여야 해? 일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치, 이야기를 이거는 만화여야죠. 이 이야기는 그림처럼 되고 영화로 되고 상관없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원작이 있는 경우 각색을 하잖아요. 영화로 한다던가. 사실 각색이란 건 어떤 매체로 바뀌더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술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만화적이다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야 참 그거 되게 만화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만화가 처음 개발됐을 때 둘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만화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3D 기술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당시에도 페무토 같은 작품이라든지 뭐 프렌츠랑의 메트로폴리스 이런 작품보다 기괴한 거를 많이 표현했지만 어쨌든 인간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만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발달했을 때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우겨 넣어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리면 되니까 그런 요소로서 처음에 만화가 많이 발전됐어요. 그때는 3D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상상을 넣기 좋다. 아니, 아바타 같은 거 못 만드는 그러니까 거지. 구현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엔 구현이 안 될 당시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럼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생각을 안 해보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만화를 그려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요소를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만화로 그려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할 때 뭐 우리가 만화가 모든 예술이 다 축약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뭐 연기 톤부터 시작해 배우 그쵸? 연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요새는 그래서 만화가 그 콘텐츠 산업의 메인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영화가 그걸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만화적 문법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만화적인 문법으로만 만화로만 볼 수 있는 매력 포인트들을 더 살려낸 작품을 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도 뭘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이거 되게 얘기하려면 되게 길어지는데 아니 근데 이게요. 이런 제가 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엄청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만화만에 갖고 있는 고유한 거를 그 작가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만화로 했을 때 참 좋겠다라고 하면 그게 되게 좋은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쉬운 예로는 이런 거예요. 영화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정해진 프레이밍을 앉아서 봐야만 해요. 소설은 정해지지 않은 시간 안에서 전혀 이미지가 없는 채 그 글을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보게 되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근데 만화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그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미지가 포함돼 있고 네. 이야기가 있대. 그 독자가 원하는 속도로 사유하면서 읽을 수가 있죠. 작가도 생략과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화는 정해져 있지만은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강력한 장치 안에서 내가 거기 갇혀져 있는 거죠. 소설은 내가 원하는 속도와 원하는 사유의 태도로 그거를 볼 수는 있지만 이미지가 없어요. 근데 만화란 건 어떠냐? 이미지가 포함돼 있대. 독자가 원하는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과장된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냐면 소설을 비유를 대는데, 소설이란 거는 저희 어머니가 보거나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보거나 아니면 애수가가 보거나 그 소설을 보면서 최고의 감독인 채로 봐요. 그죠. 자기 상상력 그쵸. 내에서. 자기가 상상하는 내에서 최고의 미학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인지 아시겠죠? 근데 영화라는 건 어떠냐? 어떤 강력한 어떤 정해진 기호를 2시간 동안 정해놓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의 중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만화인데, 그래서 어떤 게 벌어지냐면은, 좋은 만화라는 거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 굉장히, 제 생각엔 작가의 어떤 사려 깊은 태도가 이미지와 함께 세팅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떤 사람은 빨리 보거나 어떤 사람은 느리게 보는데, 작가에 따라 그거를 빨리 읽히게 하기도 하고 느리게 읽히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만화에서 좋은 그림이 뭘까? 다시 돌아와서. 근데 저는 이 연출은 어쨌든 세팅이잖아요. 세팅 말고 그냥 그림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화에서 만화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중력과 숨쉬는가. 그러니까는 그 캐릭터가 숨쉰다고 느껴지는가, 그리고 걔가 중력 위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가. 저는 그것만 되면은 읽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중력? 그러니까는 네. 얘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지.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 이미지적으로? 그 느낌만 들면은, 만화는 그것만 되면은 그 위에는 서사를 전달하는 요소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연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표정이 비슷한 표정으로 계속 연결되는 작품들도 있는데 그건 연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얘가 말하고 있는 것과 이게 연결돼서 얘 뒤로해서 얘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표정이나 네. 액션. 요새 보면 이제 팔 같은 거 잘 이용 안 해요. 네. 표정으로만 얘기하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래서 어쨌든 팔이라도 좀 움직여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화를 그린데, 그래서 얘가 지금 나처럼 숨 쉬고 있는가. 그거는 근데 잘 그린, 우리가 얼마나 레이아웃을 얼마나 그림을 뭐 겉선과 밑선 얇게 그리고 두껍게 그리고 뭐 활력이 어떻고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숨을 쉬는가, 그리고 중력이 느껴지는 그거는 근데 감으로 느끼는 거죠. 저는 만화에서 좋은 그림은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연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화는 그 작가의 100%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75에서 85 사이로 계속 그 에너지만 소비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고, 정말 중요한 장면, 뭐 풀 스크린 쓰는 장면 같은 2페이지 쓰는 거라든지 이렇게 딱 집어주는 장면, 이럴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리는 수준이구나. 왜냐면 그 컷에서는 이제 90에서 80 정도 계속 그 그림을 파는 거니까. 저는 그런 시선으로 만화에서 그림을 봐요. 연출 말고 그림은. 나훈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보는 편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만화에서 좋은 그림은 그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라도, 최소 한 명이라도 약간 그 이입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가 되는 게 있다면, 그걸 독자가 발견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에, 그 스토리 속에 한 명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독자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네, 그래서 이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입이 되지 않는 캐릭터가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이나 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나 뭐 상황을 대입하거나 공감하는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이제 무의식 중에 있다면은 그걸 이제 거부감 없이 잘 읽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기생수 이 작가님 그림이 뭐 못 그렸다 뭐 이런 얘기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다시 근데 좀 보니까 이렇게 그림체만 조금 뭐 약간 좀 약간 싸한 느낌이 있어요. 눈빛이 너무 서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행복한데도 너무 서늘한데, 근데 실제로 인터뷰가 아니라 그 질문을 독자가 엽서로 보낸 적이 있어요. 정말요? 거기서 이제 의도한 게 있다고 하죠. 작가가. 진짜요? 차이를 줘요. 인간일 때와 기생일 때 그 눈 묘사를 다르게 한다고. 근데 그걸 떠나서 근데 좀 다른데, 이 히스토리를 읽는데도 아니 모든 캐릭터가 다 눈빛이 약간 좀 쎄한, 만약에 실제로 그건 있다? 작가의 특성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 그러면 다 무서운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은. 근데 되게 좋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나중에 약간 히스토리에 할 얘기랑 비슷한 연결되는 건데, 그 서늘한 눈빛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선 저 이따가 그림 얘기 할게요.
이것만 얘기하고 예예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특이한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보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이렇게 놀라운 SF적인 상상력을 넣은 작품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역사물을 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좀 연결되는 게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그거를 그리고 관망한 에우메네스가 나오는 히스토리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기생수가 갖고 있는 잔혹함에 준하는 잔혹한 세계거든요. 그 세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잔혹한 세계가 뭐가 있냐면은 그 세계 자체만으로도 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관통하는 무거운 주제들이 있잖아요. 생존 아니면 자연, 인간의 존재 무엇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작가인 거죠. 돌아와서 그러니까 좋은 그림이라는 건 만화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만화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면 안 돼요. 만화에서는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정확한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세계를 담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베르세르크 같은 건 너무 잔혹한 세계잖아요. 네. 근데 그림체가 짱구야. 짱구로 못 말려요. 그러면은 완전 다른 세계인 거잖아요. 그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슬램덩크 같이 멋있는 이야기인데 도라에몽 그림체인 거죠. 왼손은 거들뿐 이러고 있는데 도라에몽 친구 같은 캐릭터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착각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만화 그러니까 작가 특히 지망생들 혹은 작가들 중에 웹툰 작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잘 그린다는 기준이 대부분 뭐냐? 실사에 가까운 혹은 묘사가 뛰어난 테크닉적인 부분. 그렇죠. 근데 전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카이지 도박목실의 카이지 같은 거는 사실 인체도 엉망진창이고 못생겼어.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앞모습과 옆모습이 너무 다른 작가 그린 것 같고 뭐 이집트 벽화 같아. 맞아.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게 그러면은 못 그렸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야기를 대변하기에 잘못된 그림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거는 그 그림체가 아니면 안 돼요. 카이지가 도박을 하다가 절망적인 순간 흘러내리는 그 연출 있잖아요. 그림체가 꿀렁꿀렁하는. 근데 그것이 그런 꿀렁꿀렁한 어떤 묘사를 할 때 갑자기 그림체가 슬램덩크나 북두신권 같은 거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너무 다른 느낌인 거예요. 어떤 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만화에서 좋은 그림이라는 건 그 세계를 담는 정확한 그림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기준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보량이에요. 정보량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기생수 작가나 아니면 뭐 카이지 그런 어떤 사실 어떤 그림이라도 상관없어요. 베르세르크나 무한의 주인처럼 좀 파는 그림체 같은 것도 사실 맥락은 좀 다르지만 그런 걸 좀 약간 빼고 어떤 만화체를 하나 떼다가 그 게임 일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밀도 있고 잘 그린 그거를 두 개 다 갖다 놨어.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안 봐요. 이 만화 한 칸을 떼놔놓은 이 기생수의 한 만화는 보지 않아. 왜냐면 밀도도 없지, 약간 올드하지. 당연히 밀도 있고 멋있는 게임 일러스트를 볼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란 건. 그죠. 만화에서 그림이란 거는 서사를 담고 이 서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림체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한 컷 한 컷이 엄청나게 짜여져 있고 밀도 있는 정말로 잘 그려진 그림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사가 중심이 아니라 정보량이 중심이 되면서 이미지 하나하나에 현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호로서 그것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서사와 함께 이미지로서 적용되니까는 이걸 보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당연한 건데 다 안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향해 가는 데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만화는 정보를 나열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무슨 이런 거죠. 밥을 먹는 장면, 우는 장면, 그 장면들을 그냥 나열한다고 좋은 작품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인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연애면 연애, 뭐 전투면 전투. 어떤 인물이 결국에는 뭔가 성취하거나 비극을 향해 가거나 하는 그 장면을 연속돼서 가는데 연속되는 과정에서 그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저기 아까 전에 실시했던 히스토리에서 뱀 먹는 장면 이런 장면처럼
어떤 장면을 향해 가게 하는 세팅까지 해서 어떻게 이거를 정보량을 배분하고 조절할 것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액션이 계속 액션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은 사실은 힘들죠.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그 액션이 서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고 결국에 그 액션은 어떻게 나중에 거기까지 도착시키는 감독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작가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화를 그리든지 자기가 원하는 끌고 가고 싶은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주제에 맞춰서 자기가 상황들을 편집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안에서 강약 중강약은 그렇게 자기가 그렇죠. 배치를 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깨어지는 연기와 대사와 그 상황들이 다 하나로 주제로 끼워져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되게 직관적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슬램덩크가 이제 대부분의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슬램덩크 아무거나 뽑아보면은 빛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빛이 없어요. 슬램덩크를 보면은 빛이 아예 없진 않죠. 당연히 묘사를 해요. 스크린톤이나. 근데 지금 당장 여기 앞에 있는 기생수를 펼쳐봐도 알겠지만 만화에서 양감 그리고 명암 조명을 많이 때리잖아요. 그만큼 묘사할 게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정보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슬램덩크를 여러분이 뽑아서 보면 알겠지만은 빛을 의외로 하나도 안 써요. 언뜻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가? 슬램덩크는 엄청나게 잘 그렸고 묘사도 많고 빛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최재훈 작가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약간 근데 막상 뽑아보면은 빛이 정말 안 쓰인다. 약간 정반향 빛인 게 많아요. 근육 여기 명암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니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근육이 형태 중심이에요. 형태 중심. 형태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빛이 있냐라고 하면 없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잖아요. 지금 이 기생수에도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만화라는 거는 서사에서 중요한 건 사건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따라가는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만화에 대한 이해를 뛰어나게 많이 하는 작가일수록 묘사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어떻게 형태와 상황을 잘 나열할 것인가에 집중해 있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상업 만화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잘 구현되고 있어요. 나루토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생수의 그림은 못 그렸다고 하면 안 된다. 만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죄송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피카소한테 그림 못 그렸다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되게 무식한 말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만화 문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림체인데 그냥 표피만 보고 참 얘 그림체 이상하다 못 그렸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피카소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카소 아버지도 화가인데 피카소가 10살 땐가 그려놓은 그림이 너무 잘 그려서 그때 당연히 지금처럼 무너진 그림 그린 게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화가 그만해야겠다. 아들 보면서 그랬을 정도로 피카소는 소묘나 묘사 이런 걸 되게 잘했던 아이였어요. 알죠. 그런 데서 이제 점점 거기 자기가 주제 의식에 맞춰서 그림이 변화한 거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렇지만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덧붙이면 계속 해주셔도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만화에서 제일 중요한 미학 중에 하나가 과장의 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가가 모든 걸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모든 도구를 다루고 독자가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사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슬램덩크에서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장면이 반대로 드라마나 영화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수영 같은 애가 나와서 옆에서 왼손은 거들 뿐 하는데 옆에 이재용 같은 애가 놀래는 거지. 그러고 있으면 이게 너무 웃기거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슬램덩크를 펴보면 알겠지만 우선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강백호가 그 장면에서 입을 살짝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해서 대사는 묘사로 연기하면서 왼손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앙 담은 인물로 그냥 멋있는 표정을 짓고 있고 말풍선으로 왼손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화적 순간이에요. 그 순간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딱 잡은 거. 네, 기호적인 거. 왜냐면은 그냥 그 장면에 가장 어울리는 앙 담은 입술, 말하지 않는 멋진 얼굴과 거기에 필요한 대사를 붙여 넣음으로써 만화적 순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대사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입을 떼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 긴박한 농구라고 하는 장면인데 그런 대사 할 틈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영화에서는
실제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하는 상황에 맞는 각색을 해야 돼요. 근데 만화라는 거는 그 작가가 만든 가짜 세계에 설득을 해서 이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좀 가짜 같은 상황이라도 독자가 허락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만화 미학 중에 하나예요. 과장의 미학.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빛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잘하는 만화가들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어두운 곳에 들어왔어 인물이, 그러면 당연하지만 뭐 완전 까맣다던가 원래는 역광이라던가 막 그림자가 져 있어가지고 항상 빛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근데 잘하는 작가들은 어떠냐면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림자는 역광으로 이렇게 빛이 뒤에서 와가지고 어두운데 얼굴은 빛을 안 받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그 표정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한마디로 어두운 환경이고 빛을 봤대. 너는 이 표정도 봐줘 하는 거죠. 눈이나 입 같은 걸 하얗게.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만화에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화다? 빛을 뒤에서 쏘는데 애 얼굴만 갑자기 조명 앞에 핀 포인트 조명 쏴가지고 얼굴만 밝아. 그러면은 이건 뭔가 비현실적이야. 잘못됐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화에서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쉬고 와서 그럼 이제 기생수에 대해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놓고 이제 기생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라고 말했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3편으로 끊어갈 예정이라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고 듣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